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 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철강 및 철강 보원료 사업. 그래서 뭐, 포스코하고 연결이 돼 있죠. 보시면, 포스코가 지분율이 48%입니다. 자, 지금 철강 원자재 상승값, 철강석의 상승, 그리고 국제 곡물가의 상승,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다 관련주들의 희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이 상승을 하면 마진을 보통 퍼센티지로 먹잖아요.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1,000원을 팔 때 10% 먹는 거하고 2,000원을 팔 때 10% 먹는 거하고는 마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철강 값이 오르니까 이거 관련주로서 요즘 반짝반짝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의 포인트는 여기 고점이 상한가가 안에 있어요. 여기 고점이 상한가가 있습니다. 잠깐 터치하고 말았는데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것은 미친 매집 아니면 미친 매집 매도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상한가 찍을 정도의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폭의 매집이거나 큰 폭의 매도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캔들 앞쪽에 보시면 윗꼬리들이 있는 캔들들 보이시죠? 윗꼬리들. 자, 윗꼬리들을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 매집은 하긴 해야 되겠고 비싸게는 매집하기 싫고 따라서 매집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 놓으면 또 다음날 그 근처에서 또 매집할 수 있고 또 그 근처에서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급한 경우에 올라갔다가 매집하고 다시 눌러 넣는 경우 그러고 나서 이게 상승하게 되면 매집이 급하게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이 고점이 요게 고점이 상한가였으니까 상한가를 갈 정도까지 미친듯이 매집을 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돌파를 한 번씩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미친 매집 아니면 미친 매도일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였죠. 그런데 방향을 상방향으로 틀었으니까 이것은 미친 매집이 맞았겠죠. 미친 매집을 하고 밀어 올리고 팔았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매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매집하고 밀어 올렸다면 팔아먹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고점에서 팔아먹을 때는 지그재그 하게 돼 있다. 지그재그 하게 돼 있다. 왜? 밑에서 매집을 많이 했으면 밑에서 매집한 걸 가지고 올라갔으면 밀어 올리고 나면은 팔아먹는 과정이 있는데 지그재그를 해야지만 이 사이에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했는데 뭐 이 이틀 정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용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키스마크까지 내려오는 존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바로 이만큼 내려왔으면 저는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저기 이런 종목들이 많았죠.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도 자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신건설인가요? 이 동신건설도 보세요. 매집했던 구간까지 내려오는 흔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원하게 오질 않고 여기에서 딱 키스마크를 하고 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동평균선에서의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이동평균선 여기는 60일선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딱 포인트를 밑으로 내려보면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없죠. 자, 한번 지워볼까요?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61평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량거래 터지면 반등을 빙자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동평균선에서의 거래량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죠. 따라서 이것은 많이 팔아먹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차트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가 키스마크를 원하는 자리까지 요구하는 자리까지 딱 내려와줬던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게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 좀 먹긴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이게 상한가 갔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상한가. 자, 전고점에서의 상한가 형태를 한번 볼게요. 상한가를 몇 시 마감했습니까? 1시 40분 정도에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칠 때까지 막 거래를 준 게 아니라 2시 되기 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팔았다고 보면은 진짜 열심히 많이 판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맥없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상한가 갔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매집이든지 매도든지.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오늘 상 들어가서 들락날락 했는데 이 자리가 매집일지 매도일지 길게 밀어볼게요. 자, 통째로 이 차트의 포인트는
이 통째로 매집일까 하는 포인트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거나 시세를 분출하면 어쩌면 또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은 그냥 막 올랐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살짝 조정 줄 수도 있는데, 이 차트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매집일까 하는 포인트가 남아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느 정도냐, 여기. 자, 길게 밀어볼게요. 다 넘었었습니다. 다 넘었었죠. 요거 빼고요.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래량 얼마 없죠? 거래량 얼마 없습니다. 여기 없죠? 근데 여기는 거래량 많은 곳을 다 넘었었기 때문에 완벽한 신고가에서 매집이라면 차트 통째로 매집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상따까리가 매집이었을까 하는 포인트가, 자, 매집하고 누르고 매집하고 누르고 매집하고 누르고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았을 때는 이것은 완벽한 매집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할 때 그냥 맥없이 하락해버렸다. 거래량은 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간 지나 봐야 될 문제지만, 급락했을 때 키스마크에 공격할 수 있었다, 얘기. 그죠? 키스마크. 여기 내려왔으면 더 시원했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상한가 매집, 상한가와 거기 매집. 두 번째는 그냥 급락해버린 거. 이게 의심스러운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키스마크까지 결국에 내려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긴 게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포인트는 이 상한가와 이 상한가에서도 통째로 매집을 가는 것이고, 이 두 곳이 매집이라면 길게 밀어봤을 때 차트 전체를 매집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갈 때 여기 가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 딱 여기에서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앞쪽에 물량을 받는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사실 뭐가 있다? 이만큼의 갭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차트의 일단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 갭을 만약에 해소하기 위해서 내일 음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눌러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작은 캔들로 머물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봅니다. 자, 이 강좌는 여러분 내일 어떻게 갈 거다, 어떻게 매매하자, 이런 것보다는 상승하기 전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하락한 거. 그 다음에 이 반등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없는 것이 어떤 역할로 작용했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상따거래 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학습용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말씀드리는 강좌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리 잘 해놓으시면 다른 데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